당신이 알고 싶은 런던 취업과 런던 생활. 굉장히 주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런던 외노걸즈!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 산 지 3년차 디지털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A. 저는 런던에 산 지 5년차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Y라고 합니다. 오하로 돌아왔습니다. 네. 4화 녹음하고 거의 바로는 아니고 조금 쉬다가 저기 다시 네. 돌아왔어요. 우리 쉬는 동안 뭐 했죠? 세븐틴 뮤직비디오를 봤죠? 세븐틴 뮤직비디오를 봤죠? 제가 또 마이크를 샀기 때문에 네. 테스트 겸 노래방도 한번 불러보고 녹음도 네.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잠깐 에너지 충전을 하고 네. 다시 5화 우리도 제대로 녹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왔고요. 네. 지난 4화에서 디자이너로서의 연극 취업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번 화에서는 포폴, 경력, 영어 실력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 화에서는 본격적으로 비자와 인터뷰 그리고 연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워홀 비자에서 취업 비자로 전환을 하면서 겪은 일이나 뭐 어떻게 받았는지 자세하게 이제 얘기할 건데요. 네. 얘기가 길어질 길어질 것 수도 같네요.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하소연편 될 수도 있어. 힘들었던 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우리 항상 짚어드리는 런던 외노걸즈 팟캐스트 크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Y씨? 네, 런던 외노걸즈 팟캐스트는 런던 취업과 런던 생활에 관한 질문들을 여러분께 받아 답변해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맞습니다. 100%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답해드리는 만큼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고요. 네. 그럼 저희 바로 질문 들어보고 시작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따라와!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취업을 꿈꾸는 서울의 한 직장인입니다. 해외 취업을 하려니 막상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연봉은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너무 많은데요. 외노골즈가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런던 외노골즈 부탁해요. 네, 부탁받은 질문을 저희가 한번 답해보도록 할 건데요. 많은 네. 분들이 이 질문 해주셨죠? 네, 윤지드밀님, 김마기님, 룸포스데일리님, 화숙님, 에이디님, 이예슬님, 이서희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인터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네, 제일 인터뷰 네, 한국이랑 비슷했나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뭐야, 왜 따라해? 어땠어요, Y씨 같은 경우는? 저는 우선 첫 번째 회사는 인터뷰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프리랜서로 해서 그런 경험이 없었다가 지금 회사를 구하면서 인터뷰를 아주 많이 봤는데 한국이랑 질문하는 게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솔직히 네. 뭐 어떤 그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포폴을 설명하는 거 그런 네. 거 기본적인 것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냐 똑같이. 네. 그리고 트리키한 질문도 똑같이 해요. 뭐 맞아요. 저번 회사에서 불화 같은 게 있지 않았냐?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 맞아. 그리고 여기서도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 트리키한 것도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회사 지원한 동기라든지 거의 전반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해서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면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전 회사들이 알바였다가 정직원으로 돼가지고 알바였을 때는 면접을 크게 그렇게 막 깊게 안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알바였다가 정직원으로 변환된 케이스라 가지고 면접을 진행 안 했었고 네. 그리고 바로 이 회사 전에 한국에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는 스카웃 같은 거를 당한 거여가지고 면접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살면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으로 여기서 영어로 네, 영어로 협업을 해가지고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어요. 인터뷰라는 면접이라는 거에 자체에 대한 개념도 없었는데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로 했었어야 됐던 상황이었으니까 네. 정말 긴장 많이 했었어요. 저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우리 인터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거니까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인터뷰 어떻게 제가 진행을 했었는지 네. 노트를 써놓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들어볼래요. 들어볼래요?
네. 저는 일단 4개 회사에서 면접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개 회사에서 오퍼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회사 그 승낙을 해가지고 다니고 쭉 있는 건데요. 네. R사, A사, C사, L사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엘사? 내릴 거예요. 내릴 거. 네. 그렇게 했던 건데 네. R사는 디지털 매거진 언론업체였어요. 언론업체였는데 인하우스에서 일할 웹 디자이너 구인 중이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노트 보니까 오피스 잡으로 따지면 영국에서 면접을 처음으로 한 회사였던 거였고요. 왜냐면 저 오피스 잡 구하기 전에 유니클로에서 잠깐 일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가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고 면접으로는 이게 이제 이 R사가 오피스 잡 같은 거 디자인 관련자 해가지고 처음 면접으로 했던 거였는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잡 가디언즈라는 웹사이트에 찾아가지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CV와 포트폴리오를 보냈었고요. 제가 보니까 경험했던 대부분 회사가 CV나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체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처음에는 전화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바로 메일로 직접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던 케이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랩탑 들고 가서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주면 설명을 했던 곳이었고요. 네. 그분들도 저 포트폴리오 미리 보시고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질문 답변하는 그런 면접 방식도 진행됐었고요. 네. 인터뷰 약 2주 후에 태스크를 받았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자신들의 사이트 여러 개 사이트 중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보여주고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달라고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네요, 완전. 네, 그래서 그 태스크를 보내고 나서 결과 통보가 거의 2주가 지나도 없는 거예요. 얘는 되게 느리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메일을 2주 뒤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결국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R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네. A사가 있었어요. 디지털 결과물, 그러니까 웹이나 모바일을 위주로 하는 디지털 에이전시였던 것 같고 인디드를 통해서 직접 어플라이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전화 인터뷰 2번만 하고 그리고 끝났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지나갔고요. 다음으로 C사가 있는데 이 C사가 제가 오퍼 받은 주 중에 한 개였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스타트업 회사였고 인하우스 디자이너 구인 중이었던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2015년 초반에 회사 제품을 직접 런칭을 해가지고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판매까지 이제 겨냥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인디드에서 찾은 회사였는데 이 회사 제품이 내가 이야기 안 했나?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케겔 네, 케겔 운동을 트래킹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오죠. 여성을 위한 제품을 만들고 여성을 생각하는 신념이나 모토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이 회사에 좀 괜찮네요. 애착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면접 정말 많이 했어요. 오래 해가지고 1, 2차 면접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처음 면접은 인사부에 직접 메일이 와서 전화 인터뷰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 뒤로 회사 방문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 상관이 될 디자이너랑 마케팅팀 직원으로 생각되는 분이 한 분이 2명이 와가지고 2명과 면대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회사 방문하기 전에 메일로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할 거고 1시간 정도는 태스크를 줘서 그걸 당장 그 자리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잡고 오라 이런 식으로 미리 메일이 왔던 상태였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받았던 태스크는 어떤 거였냐면 내가 이 프로덕트를 파는 플라이어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그런 거를 보여달라는 그런 태스크였어요. 그래서 브랜드 컬러나 에셋이나 뭐 페이퍼 귀컷 같은 거 이거 모두 주시고 나한테 만들어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 태스크 끝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플라이어들은 다 제작을 했는데 후보자들이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보고 싶어서 한 거래. 그래가지고 그런 걸 했고요. 인터뷰를 같이 한 디자이너분이 우리가 앞으로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들도 디지털 작품들도 많이 다루긴 할 건데 일단 제가 오게 된다면 마케팅 팀이랑 일을 같이 하면서 인쇄물 디자인을 좀 많이 할 거라고 알려주시긴 하더라고요.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잡 오퍼를 드랍한 이유였어요. 저는 인쇄 쪽 은 거의 서브지 제가 제 주종목이 아니잖아요. 이건 디지털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유였던 거 한데 스타트업이기도 해서 스타트업이기도 했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그 이후로 다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제 3차 면접이 왔는데 CEO랑 코파운더 급의 어떤 분이랑 면접을 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떨렸습니다. CEO랑 내가 갔었어요?
갔었어요. 거기까지? 네, 아. 그까지 갔었어요. 그까지 끝나서 이제 오퍼를 받은 거죠. 나. 내가 섞었네. 그래서 무척 떨렸는데 면접을 보기 전에 갑자기 면접을 이 CEO 분들이랑 같이 보기 전에 갑자기 프로덕트 디자이너, 헤드 오브 프로덕트 디자이너 와가지고 이 제품 보여주면서 막 이 패키지는 어떤 건지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막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면접이 추가된 거예요. 원래 CEO만 그렇네.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뭐 그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근데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느낀 대로 다 이야기하고 그 뒤로 본격적으로 CEO랑 코파운더 분이랑 한번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이 회사는 요렇게 진행을 하고 갑자기 또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와가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네. CTO랑 전화 면접을 하재. 계속 돌아가면서 보겠다 이거네. 끝까지 간 거야. 끝까지 가긴 갔는데 CTO는 지금 런던에 없으니까 전화를 하겠다 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러 간 게 유니클로 일할 때 잠깐 쉴 때 약간 1시간 쉴 때 그때 맞춰가지고 전화합시다 해가지고 내가 밥 시간도 쪼개가지고 30분 동안 전화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퍼를 받았는데 결국 아까 그 이후로 드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 회사랑 거의 이제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었어가지고 지금 C사 오퍼를 드랍하고 지금 회사 오퍼를 받긴 했는데 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솔직히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제 빨리 성장한 케이스여가지고 아까 그 회사보다는 인원들이 많았고 아까 전 회사보다는 2년 전에 설립이 된 회사라고 했어요. 여튼 뭐 C사와 거의 동시에 면접이 진행되었었고 진짜 노트를 적은 게 웃기다. C사와 거의 동시에 면접이 진행되었음.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음. 유니클로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쉬는 날이나 오전 근무일 경우는 어김없이 면접을 보러 가야 됐음.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는 이런 짓 못할 것 같음.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 그래서 이 회사는 물론 인디즈에서 찾았고 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HR 부서에 직접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HR 부서 이메일에다가 거기다 직접 어플라이를 했고 이 회사도 아까 그 전 회사처럼 애착을 가지고 되게 준비했어요. 되게 재밌어 보이는 회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원했는데 1차는 전화 인터뷰를 했고 여기서도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CEO랑 전화 면접을 한 거더라고요. 아 뭐야 진짜요? 네, 헤드 오브 HR이 아니었었어. 그러니까 CEO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막 나중에 인터뷰 때 CEO 만났을 때 네가 그거 네가 연락했었냐? 그러니까 와우 내가 이랬더니 가끔 내가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 쿨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어.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 끝나고 나서 실무자랑 헤드 오브 HR이랑 면접을 했었어요. 다음 날이 아니고 어느 날. 그래서 회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면접이 시작된 거죠. 그 전에 매니저였던 라인 매니저였던 디자이너랑 CTO랑 같이 면접을 보게 되었고 굉장히 많이 버벅거렸던 걸로 기억해요. 왜냐면 이제 그 CTO가 뉴캐슬 출신 사람이어가지고 액센트가 너무 세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뭔 말을 하면 멍 때리고 있다가 옆에서 라인 매니저가 다시 이야기해줬어. 뭐라고 한 건데 이게 뭐냐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그런 위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헤드 오브 HR이랑 또 따로 면접을 봤어요. HR이랑은 이제 전반적으로 회사 생활에 관한 그런 그쵸. 거를 물어보고 뭐 동료의 관계는 어떻게 뭐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면접에서 아까도 그랬지만 실무자 면접 때 연봉 얼마 받고 싶냐고 하는 그런 질문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3차 면접 때는 이제 파운더들 만났는데 이 회사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데 코파운더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3차 면접 때는 그 파운더 중에 한 명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개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CEO잖아. CEO 중에 한 명인 거잖아. 그래서 긴장을 했는데 그때쯤에 살짝 인터뷰 스킬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못 알아먹겠으면 멍 때리고 sorry?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어.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혹시 네 말이 이 말이니? 라고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그런 스킬까지 생기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끝나고 나올 때 나 좀 이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잘 해가지고 잘 끝났는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어요. 4차 면접도 보러 오라네요. 다른 CEO를 만나러. 그래서 회사에 그때 CEO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회사에 제가 몇 번이나 등락하니까 한두 번 계속 마주치는 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직원한테 내가 막 이랬어. 엘리베이터 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계속 오는 게 좋은 신호냐? 이랬더니 당연하다고 좋은 신호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솔직히
긴장되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래 인터뷰했는데 또 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CEO까지 면접을 보고 나서 잡 오퍼를 받았어요. 잡 오퍼를 받았고 진짜 유니클로에서 일하다가 점심밥 먹으러 가는 길에 전화 받아가지고 우와. 진짜 다 던져버리고 싶었어.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날 끝까지 네, 로테이션을 노티스까지. 네. 로테이션 다 끝내고 노티스까지 받고 해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좀 승승장구됐던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4차 면접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4차 기네요. 면접까지 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1, 2차까지 하고 나서도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부르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 느낌? 나는 그래서 YC가 참 대단하다 생각해. YC는 지금 몇 번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인터뷰는 나의 일상. 그러니까 YC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죠. 거잖아요. 네. YC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진짜? 그 우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회사는 인터뷰를 안 보고 들어갔고 두 번째 지금 회사를 찾기 위해 인터뷰를 많이 받고 지금 회사에서 또 이직을 하기 위해 많은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보통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영상 쪽도 태스크는 꼭 줘요. 그 지금 회사 들어올 때는 처음에 바로 1대1 면접을 보자고 해서 실무자랑 면접을 봤거든요. 근데 물어보는 게 다 똑같잖아요. 뭐 무슨 툴 쓰냐. 맞아. 너가 일할 때 영상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맞아. 그리고 뭐 크리에이티브적인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그리고 뭐 너 C4D도 쓰냐. C4D에서 에펙 다 쓰냐. 툴 같은 거예요? 네, 이런 플러그인도 쓰냐. 이런 건 이제 실무자들이랑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헤드 오브 프로덕션이랑 연봉 얘기하고 비자 얘기하고 지금 회사에서는 뭐 어떻게 하니 하고 그거 끝나고 저도 태스크를 받았어요. 태스크를 받아서 광고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제이슨 딜론가? 가수 있잖아요. TV 광고를 만들어 오래요. 그 소스는 주고 네, 거기서. 소스 주고 브리프도 뭐 10대들을 위한 펀치, 컬러풀 이렇게 해서 원래 오래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루 이상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일주일에 쏟아 부었어요. 우와. 프레임 하나하나 다 땄어요. 저는 일부러 다 프레임 다 따고 레퍼런스 비디오 캡처 다 해서 레퍼런스 PDF로 만들어서 영상이랑 같이 보냈어요. 우와, 대박이다. 네, 그래서 다시 CEO랑 다시 회사 가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주고 감독이 CEO거든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구글에 지금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이씨 나 어떡하냐고 막. CEO도 너무 떨려. 네, 완전 떨리잖아요. 그 되게 막 왠지 중압감 느껴지고 그러니까. 막. 그래서 엄청 떨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 저는 오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전에 떨어진 회사들 중에는 회사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미국에 본사가 있고 영국에도 있긴 있는데 다른 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뉴욕에서 전화를 2번이나 했어요. HR이랑 하고 뉴욕에서 두 번 하고 그분이 또 런던으로 오셔서 만나러 갔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냥 다 똑같아요. 한국이랑. 맞아. 되게 질문 네. 같은 거 비슷한 거 같고. 그냥 태스크를 주는 게 한국도 태스크 주나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나도 테스트 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꼭 주는 것 같아요. 난 심지어 지금 회사 같은 경우는 나는 태스크 안 줬다? 근데 다른 애들은 태스크 줬다. 오. 그러니까 그게 또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도 다른가 있나 보다. 봐. 태스크 네.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한국도 한 2차, 3차 있잖아요. 응. 실무자 면접, 임원진 면접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진짜 스킬이 훅 느는 것 같아요. 영국 회사의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인터뷰를 보면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 훅 연봉도 뛴다는 게 엄청 뛰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뛰어요. 맞아. 진짜. 우리 연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네. 또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 네. 잠깐 또 쉬어가는 의미에서 광고를 한번 중간에 또 틀어드릴까 봐요. 네, 이거 아까 녹음한 건데요. 똑같은 거예요. 네. 한번 듣고 오시죠. 그럴까요? 영어 인터뷰 긴장되세요? 브리센트와 함께라면 그 자리는 당신 것! 선생님과의 1대1 맞춤 레슨으로 자신감이 불끈불끈 솟아올랐어요. 엄마! 내가 이제 용돈 붙여줄게. 나 회사 붙었어.
여러분도 해외 취업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검색창에 브리센트를 쳐보세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번 네. 광고도 또 브리센트에서 저에게 협찬? 네. 협찬? 협찬인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광고. 네, 우리가 네. 좋아서 하는 광고였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짧게 인터뷰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네.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외노자의 숙명 비자 외노자의 숙명이었던 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첫 번째로 네. 워홀 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워홀 비자로 여기 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워홀 비자가 아니고 워킹 비자로 같이 있는데 네.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 우선 워홀 비자는 일단 2년 동안 네. 여기서 일을-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주는 거예요. 일단 프리랜서도 할 수 있어요. 워홀 프리랜서 비자는. 작업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다른 국가와는 좀 다르게 영국은 2년 네. 정도 체결이 돼가지고 2년 정도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 경제 관련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이 회사 저 회사 막 옮겨 다녀도 돼요. 근데 자유롭게 네. 2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유럽 애들이랑 똑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워홀 비자가 티어 5라고 하고요. 워킹 비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티어 2 제너럴이라고 네. 하는 거가 있는데 회사가 스폰서십을 해줘야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이 회사가 저를 개런티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 네. 회사를 만약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비자는 끝나요. 비자는 끝나요. 다른 회사에서 또 스폰서십을 해줘야 그걸 가지고 또 여기서 스테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워킹 비자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가 안 돼요. 안 돼요. 그 회사랑만 일해야 돼요. 그 회사랑만 이야기를 해도 그 회사에 귀속된 네, 완전 귀속. 귀속된 네. 그래서 나 안 해, 나갈 거야 하면은 나가서 한국 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네, 진짜 그래요. 노예 계약 비자라고 할 만큼 네, 이 회사에 그냥 귀속되어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막 진짜 그만두면 한국 가야 돼요. 보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공항에 어디 여행 갔다가 보더 넘어올 때 항상 오피서가 물어보잖아. 어느 네. 회사에서 일하냐고. 맞아요. 근데 거기서 일합니다라고 항상 무조건. 귀속되어 있어. 그래서 이직을 하려면 그 회사에서 비자를 준다고 확 이제 얘기를 해야 이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지금 회사를 옮길 때 잡 오퍼를 붙여놓고 너네가 비자를 신청하면 내가 지금 회사에 노티스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이제 비자 신청을 해놓고 전 회사한테 얘기를 했죠. 나 붙었으니까 간다고. 그래서 맞아. 바로 옮겼어요. 저는 맞아. 비자를 받으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영국에서 스테이 하려면 회사의 스폰서십이 되게 필요한 입장이어가지고 이직할 때도 그걸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돼요. 그 네. 회사가 정말 우리한테 비자 스폰서십을 해줄 수 있는 회사인지랑 네. 그럴 만한 의향이 있는지 있는지. 그것도 물어봐야 되고 네. 이게 비자가 조금 큰 이야기다 보니까 네. 이직하면서도 조금 비자 이야기만 나오면 살짝 주춤하게 되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회사 옮길 때 면접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떨어진 이유가 거의 90%는 비자였어요. 왜냐면 스폰서십을 하려면 그만큼 그쪽에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음. 네, 스폰서십 라이센스라는 게 있는데 그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들은 사람을 뽑을 때 얼마 내진 않아요. 물론 변호사를 고용은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그거 내는 돈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 스폰서십 라이센스가 없는 회사는 라이센스를 또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신청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거의 네. 없는 회사랑 있는 회사랑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없는 차이나요. 회사가 스폰서십 라이센스를 받고 또 스폰서십을 주기 위해서 하는 돈이 돈을 또 이렇게 내야죠. 들고 네. 있는 회사는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또 네. 스폰서십을 주려면 또 그때 돈을 또 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비자 얘기가 나오면 살짝 주춤하는 회사들 되게 많나요, 그렇죠? 네. 인터뷰가 아예 페이스 투 페이스를 다 하고도 비자 얘기 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요령이 생겨서 처음부터 비자 얘기해요. 전화 인터뷰 볼 때부터. 맞아.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회사들이 있고 그래도 맞아. 보자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약간 팁인 것 같긴 해요. 맞아. 비자가 있는 회사들 검색하기 쉽죠, 여기. 네, 구글에다가 그냥 스폰서십 라이센스 2017 치면 거버먼트에서
아예 PDF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네. PDF가 있는데 거기 이제 회사 이름을 치면 있는지 없는지 다 나와요. 그 회사 뭐 신용도 랭크 이런 것까지 다 랭크, 적혀 네. 있고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적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또 정보 네.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또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회사랑 비자를 받기 위해서 네. 어떻게 어프로치 했는지 기억나요? 전에 회사는 음. 풀타임 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나 비자 2년 뒤에 끝나는데 너네 나 비자 줘야 된다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지. 네, 응. 헤드는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내가 비자 끝나면 비자를 줘야 된다고. 왜냐면 이거를 리마인드 해줘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비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랑 다르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얘기해줘야 해줘야 돼요. 돼. 네. 우리는 비자에 묶여있는 사람, 우리는 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잊지 말아줘. 우리 외국인이야. 라고 네. 계속 얘기해줘야 되는 가끔씩 거야. 까먹어요, 얘네도. 그러니까 저는 운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 라인 매니저가 네. 그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동료 중에 한 명이 타이완 애였는데 그 친구가 워홀로 와가지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결국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안 줘가지고 그 친구를 보냈어야 되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던 그런 과거가 있던 라인 매니저였어요. 근데 매니저가 그런 동료를 데리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라인 매니저가 정말 도움을 많이 줬어요. 얘 비자 받아야 된다. 계속 어프로치 해주니까 전 정말 좋았고 일하고 나서 한 4개월 3개월쯤 됐을 때 조금 프로젝트가 좀 하나 했는데 좀 성공이 됐어. 잘 됐어요. 잘 되다 보니까 CEO 측에서도 되게 좋게 봐줘가지고 그때부터 HR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너 우리 회사랑 계속 스테이 하고 싶냐? 그래서 내가 이랬지 뭐 이랬더니 알았다. 비자 프로세스 밟아보자 이래가지고 진짜 그 CEO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주먹으로 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고 6개월 차에 비자를 바꾸고 와가지고 다시 여기 재입국하게 됐는데 그때는 워홀이 1년이나 남았던 상태여가지고 정말 그렇게 급하게 안 서둘러도 됐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게 비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말해줘야 돼요. 브리티시들한테는. 저희 회사는 다 브리티시였어가지고 우리는 외국인이고 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망설이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만큼 당당해야 돼요. 맞아. 난 이 비자 받을 정도의 능력이 되니까 맞아. 니들이 나한테 비자를 줘야 된다. 맞아. 그러면 비자 받는 성공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비자를 웬만큼 이제 회사에서 주려고 하면 다 받죠. 비자를 일단 준다고 하면 네. HR 부서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HR 그 팀을 끼고 했던 상태여가지고 네. HR 쪽에서 솔리스트 아까 말했던 변호사를 끼고 준비를 다 해요. 근데 회사에서 다 보통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저는 전 회사도 그렇고 지금 회사도 그렇고 제가 다 했어요. 맞아. YC는 진짜 저는 진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말 솔직히 자기가 솔리스트 하나 솔리스트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 내가 해도 돼. 네가 해도 돼. 근데 진짜. 저는 운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부족 직업군이에요. 맞아. 저는- 부속직업군이라는 게 있죠. 네, 저는 애니메이터라서 아예 쇼티지 오큐페이션이라고 아예 부족 직업군 리스트가 있는데 영상 쪽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저는 그 비자를 받을 때 아주 수많은 단계를 건너뛰어요. 항상 비자 받을 때도 탑이에요, 저는. 자, 그러면 우리가 비자 받을 때 무슨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비자를 받을 때 광고를 해야 돼요. 광고를 내야 되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스트가 그러니까 이런 증명이 필요해요. 왜 내가 자국민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니고 왜 외국인을 뽑는지 네. 회사에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잡 광고를 내거든요. 네. 한번 내고 이게 네이버 마켓 무슨 테스트 이런 식으로 무슨 해가지고 웹사이트인지 뉴스 광고인지 내야 되죠. 네. 잡 광고를 낸 다음에 4주 정도 그걸 오픈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픈하고 있는데 걔네는 그러니까 맞는 캔디데이트가 아니니까 얘를 뽑아야겠다. 그런 식으로 네이버 마켓 그 테스트 그런 시장 조사 같은 걸 하는데 네. 부속 직업군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거 없죠. 인적 사항을 다 적고 마지막에 뭐 네이버 마켓 조사 리서치를 했냐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는 부족 직업군은 따로 뭐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다 했더니 3주 만에 나왔어요, 바로. 비자가 아니 그 COS가 네. 그리고 워홀에서 취업 비자로 바꾸려면 COS가 아니라 RCOS예요. 맞아. RCOS가 쿼터 수가 정해져 있어서 1년에 얼마밖에 못 받아요. 온갖 나라 애들이 다 몰려서. 근데 부족 직업군이면 무조건 뽑혀요.
대박. 그런 게 있구나. 그 영주권 받을 때도 부족 직업군에 있으면 영주권 되게 잘 나온대요. 쉽게. 완전 그런 게 있구나. 부족 직업군도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아까 뭐 네. 쇼티지, 오큐페이션, 오큐페이션 뭐 네. 그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네. 검색했는데 내가 잠깐 본 바로는 뮤지션도 네. 댄서도 있고 셰프도 어. 있어요. 나만 아니야. 엔지니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그 비자 받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빨리빨리 네. 된다는 네. 점.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 라이센스 받을 때 개인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이제 또 회사 신용도 커버돼요. 회사 신용도가 높을 경우에는 커버가 돼서 그걸 안 해도 된다고 네. 해가지고 저는 필요 없었던 네. 상태였고 그래서 그대로 그 솔리스터랑 뭐 서류 이런 거 다 준비를 한 다음에 그대로 넣었더니 저 같은 경우 빨리 됐어요. 거의 한 달 반 준비하자라고 한 달 반 만에 RCOS가 나왔어요. RCOS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매달 중순쯤에 발표가 뜨거든요. 네, 그 RCOS 그렇대요. 명단들이 발표 나와가지고 그때 막 떠가지고 RCOS 받고 한국을 갔었죠. 왜냐면 Tier 5에서 다른 비자를 전화할 때는 무조건 갔다 와야 돼요. 네. 자기 나라를 자국을 갔다 온 다음에 바꿀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학생 비자에서 취업 비자를 바꿀 때는 안 가도 갖다 된대요. 내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워홀 비자에서 취업 비자를 바꿨으니까 한국 잠깐 갔다 온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비자 오피스에서 다 처리를 받고 다시 새 비자로 네, 아예. 다시 입국을 했던 경우죠. 네. 그렇게 했는데 안 좋은 이야기도 저희 많이 들었죠. 이런 취업 비자 준비하면서 네. 안 좋은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어프로치를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닌데 준다고 했다가 라이센스를 따다가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게 스폰서십 라이센스를 따는 게 어떤 회사한테는 쉬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어려워서 라이센스 한두 번은 떨어지고 세 번째에 붙는 회사들을 아이고. 제가 꽤 봤어요. 아이고. 그리고 보니까 비유랑 꽤랑 섞였어요. 꽤. 비유랑 예. 네, 꽤 봐서 맞아. 그 라이센스가 떨어짐과 동시에 비자가 끝나서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요. 아이고 그리고 라이센스 또 갱신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라이센스도 갱신 안 하면 스폰서십 라이센스 리스트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지를 안 하면. 회사에서 그래서 외국인 인플로이들이 있을 때는 꾸준히 그렇게 돈 내가지고 네. 라이센스를 갱신해줘야 된다 그런 것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괜히 거짓말 쳐가지고 또 끝까지 네. 안 주는 회사들도 많았고 뭐 신청했다 이래놓고 뭐 떨어졌다라고 뻥치고 우리도 비자가 끝났는데 그래서 돌아간 경우도 있었고 회사가 뱅크럽 해가지고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네. 봤어요. 진짜 그런 애다 있었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저희는 비자의 노예이기 때문에 네. 진짜 어프로치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 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작은 회사거나 큰 회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들은 건 작은 회사들이었는데 작은 회사들에서는 알아서 하고 있다. 너의 비자를 준비 중이다. 이 얘기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러다 안 집에 돼요. 갑니다. 그러다 한국 가요. 그러니까 집에 간대 한국 간대. 꾸준히 너의 프로세스를 나한테 투명하게 보여달라라고 매번 물어봐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네, 이게 계속 물어보면 우린 약간 눈치 보잖아요. 아,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도 되나? 이게 아니라 난 지금은 물어봐야지. 한국 가야 돼. 이게 맞아. 안 되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비자 프로세스 할 때 저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물어봤어요. 걔 몰래 가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저기 나 또 왔다고. 왜냐면 여기 애들은 비자가 정말 중요한 건지를 모르는 몰라요. 경우들 많고 그리고 자국민인 상태에서 그런 걸 진행하기 때문에 HR인데도 그런 걸 처음 해보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돼. 우리도 어느 정도 알고 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제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맞아요. 아는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HR 친구들한테 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아시안 이렇다. 뭐 한국은 이렇게 비자를 받는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히려 가르쳐줘야 될 때가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비자 받을 때 우리 영어 시험도 쳤었던 거 기억난다. 그쵸? 맞아. 영국 홈오피스에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 영어 공인 맞아. 성적을 시험을 네. 봤던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영어권의 나라는 안 봐도 되는데 우린 영어권 나라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런 거 근데 되게 낮지 않아요? 4.0이었어요. 엄청 낮아요. 티어 2 제네럴은
IELTS 4.0만 나오면 돼요. 엄청 다 해서 오버롤이. 맞아. 나는 IH 말고 딴 걸 쳤는데 그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네, 되게 쉬워요. 저는 이번에 다시 이직할 때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냈어요. 그 리스트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 봐야 되는 줄 알고 봤거든요, 또. 근데 안 보냈어요. 티어 2에서 티어 2도 받는 경우에는 안 맞는 걸 수도 있겠다. 네. 그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디 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권 아닌 나라에서 대학 때 영어를 계속 썼다는 그런 인증이 되면 또 영어 시험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우와. 들었어요. 부럽다. 근데 그게 인증이 뭐 거기서 받아야 되는 그 받고 뭐 이렇게 하는 절차가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옆에 같이 있는 문키가 그 친구는 홍콩에서 그 영어로 수업을 했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인증 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영어 시험 필요도 없고 영어 시험 치면 또 돈 나가잖아요. 비싸요. 비싸요. 180파운드? 벌써요? 나 180이었나? 나 120이었던 것 같은데. IH는 100 조금 싸요. IH 내가 볼 때 150이었고. 아, 150이었다. 맞아. 내가 봤던 시험 180 정도였던 거 맞죠? 180 지금도 파운드. 180해요. 네. 180 파운드 했던 것 같은데 돈 쓰기 싫으니까 알아봤는데 또 결국 뭐 인증이 뭐 안 돼가지고 계속 그 친구도 결국 시험 치러 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이 조금 있었네요. 영어 네. 시험 같은 것도 보러 갔었어야 됐고 했는데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시도할 경우. 취업 시도할 경우 희망이 있는지, 비자 받고 해야 되는지, 뭐 전반적인 이런 비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취업 비자 없이 바로 해외 취업. 준비한다. 솔직히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친구도 한 명이 이제 미국 취업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한국에서 면접 다 보고 간 거예요? 결국 미국 뭐 비자 받고 해가지고 간 경우 있는데 대단하다. 근데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본 케이스들은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5홀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네. 비자가 지금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다른 비자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지. 네. 아예 처음부터 한국에서 이렇게 아예 취업 비자 달라고 하면서 취업해서 온 사람은 있긴 있는데 그분이 이미 런던 경력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런던 경력을 쌓고 한국에 가서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영국으로 이력서를 보내서 취업 비자를 받으면서 온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런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 영국에서 런던에서 일자리 경력이 있었고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때 그 취업 비자가 네. 뭐 다시 된다 이런 경우들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예 런던에서 경험도 없었던 상태였는데 바로 취업 비자를 받고 온다? 엄청 날고기시는 분이어야 해요. 그럴 것 같기도 디자인 하고. 쪽에선 저는 그 뭐지 전화였나? 엄청 잘하신다는 분들 있잖아요. 드로잉과 3D. 아까 맞다. 그분처럼 엄청 잘하거나 아니면 모르겠어요. 맞아. 우리 개인적으로 솔직히 못 본 것 같아. 네, 그런 저도 케이스들. 못 본 것 뭔가 우리가 또 워낙 워홀로 와가지고 여기서 취업 비자를 바로 전환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여기 네. 나오다 보니까 저희 케이스에서는 없던 네. 것 같은데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 시도하면 또 좋은 회사를 만나면 맞아. 나의 포폴에 반한 회사를 만나면 취업 비자를 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맞아. 취업 인터뷰도 잘하시고 하다 보면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영어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영국 애들이 외국 애들을 뽑을 때 약간의 의심이라기보단 뭐라 그러지? 걱정하는 게 한국에서의 일할 때 프로세스와 영국의 프로세스가 다른지를 모르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런 점에서 약간 뭐라 그러지? 꺼려하는 거라기보단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 경력이 없으면 좀 더 안 뽑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런던에서 일한 경력이 약간 프로세스라든지 맞아.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건 또 한국이랑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안 뽑는 것도 있는 것 맞아.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터뷰 때 일 프로세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자기들과 하는 스타일과 맞는지 안 맞는지 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걔네는 아예 감이 안 잡히죠. 그치. 거기서 어떻게 일하는지 아예 모르니까. 그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난다. 슬슬 기억이 나기 또 시작하고 있어. 그럼 비자의 문제가 우리가 생겼을 때는 네. 우리 바로 강제 출국해야죠.
어떻게 가야지. 만약에 내 회사가 당장에 내일 망했다. 네. 그러면 바로 쫓겨나는 건가요? 다음날? 3개월은 줘요. 3개월은 주긴 주나요? 네. 만약에 딱 비자 근데 회사 그만둘 때도 그 거버먼트 홈오피스에 얘기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일한다. 그 이후로 3개월 안에 다른 비자를 바꾸면 바꾸는 거고 뭐 다른 회사를 못 찾으면 한국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당장에 쫓겨나진 않는구나.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펼쳐놓은 게 있잖아요. 맞아요. 뱅크 어카운트, 짐, 뭐 집부터 해서 이제 많으니까. 사람답네 그럴 때는. 그 뭐 정리는 해줄 시간은 줄게. 약간 차갑지는 않네 그렇게 이런 많이. 느낌?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준다는 점. 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아이고 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 은근히 할 게 많죠. 엄청 많죠. 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비자 이야기만 하면 진짜 우리가 하소연, 외국인인 거구나를 참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그쵸? 비자 얘기만 네. 생각하면.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제 자기 커리어 쌓을 만큼 쌓으면 나 이제 다른 회사를 스카우트해서 간다. 아니면 뭐 나 다른 직업으로 간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비자가 있는 회사를 무조건 찾아야 되는 상태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당장 막상에 막 옮기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네. 아까도 말했다시피 비자 이야기만 나오면 다 꺼려하고. 다 꺼려할 수도 있고 비자를 어플라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일이다 보니까 네. 모은 돈도 있어야 되고. 맞아. 그리고 잠깐 이 이야기를 안 했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비자를 주고 나면 1년 동안 못 나가는 그런 계약이 좀 무조건 있었어요. 일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1년은 그러니까 무조건 1년 동안은 회사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왜냐면 그쪽에서 돈을 좀 많이 쓰기도 했고 네.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뭔가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1년 안에 나가게 되면 무슨 자기가 프로세스 하면서 돈 냈던 거에 반은 뭐 갚아야 된다. 나가야 된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회사마다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경우가 있고 뭐 회사마다 또 기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2년일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회사마다 좀 다른 정책들이 또 있다는 거. 만약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꼭 회사에다가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시고 네. 좀 다시 그러니까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비자 이야기 정말 할 게 많다. 한번 네. 매노자의 하소연 편도 따라할까? 우리 왜 하소연 편 왜 이렇게 진짜 똥줄 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똥줄 탔어? 진짜 웃긴 게 지금 회사 올 때 너무 그때 진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맞아. 지금 회사 올 때 얘네가 우리는 북한 남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 비자 COS를 받았는데 북한으로 써 있는 거예요. 내 국적이. 세상에. 근데 영어로 하면 되게 헷갈리긴 해요. 알죠?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고 걔네는 무슨 D로 시작하는 한 다음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붙어 있어요. 맞아.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 걔가 리퍼블릭 코리아가 뒤에 붙어 있어요. DPROK인가 보다. 그래서 걔는 헷갈린 거예요. 근데 되게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래요. 맞아. 한국 사람을 뽑을 때. 맞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회사 쪽에서 미안하다고 레터를 써서 헤드 오브 프로덕션이 사인까지 해서 그 레터를 나한테 줘서 저는 비자 신청할 때 그거 같이 보냈어요. 동봉해서. 내가 실수를 했다. 얘는 원래 국조선 한국인이다.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나 그것 때문에 진짜 일주일 내내 잠을 못 잤어요. 맞다. 이야기했던 것 같아. 너무 황당하잖아요. 나 북한 사람 아닌데. 맞아. 나는 진짜 나 예전에 그 어학원에서 트립 갔을 때 그 티켓을 다 뽑는데 내 국적이 북한으로 되어 있는. 아니 얘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북한 비자 받을 수 있나? 하여튼 몰라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내 탓도 아니잖아. 북한은 비자 받을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홈오피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노스코리아는 아직 따로 되어 있어. 네. 북한 사람 아니라고. 우린 북한 사람 아니에요. 네. 우린 남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우스 코리아요. ROK. 네, 그래 비자 받을 때 그런 점이 재밌다. 사소한 게 네. 재밌다. 그런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구나. 그 뭐지? 우리 서류 다 보내잖아요. 이제 비자 센터 가서 보내고 나서도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쫄이잖아. 네, 똥줄을 타죠. 똥줄을 타죠. 서울 가서도 만약에 비자 오피스 나오고 나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되게 사소한 것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름 한자 당연히 중요하니까. 맞아. 근데 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지기도 맞아. 하고. 그래서 그 비자 내 여권을 보내고 나서 다시 받을 때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 네. 내가 한국 RCOS를 받았다고 끝난 게 그게 아니고 아니야. 네. 아 진짜 똥줄 많이 탔던 것 같아 진짜. 우리 그러면 이렇게 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연봉 얘기 좀 짧게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아주 짧게 할게요. 네, 연봉 솔직히 네고시에이션이죠. 네. 그 인터뷰 할 때도 연봉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말을 잘해야 내 연봉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네. 그런 거 있어가지고 미리 인터뷰 하시기 전에 서치해가지고 가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도 면접을 본 적 그렇게 없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도 막 그렇게 대놓고 면접에서 연봉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얘네는 얼굴 전화 면접 볼 때부터 너는 연봉을 얼마 원하니? 막 그런 식으로 원하니까. 모른다 그러면 그래도 얘기 좀 해줄래? 꼭 그래요. 얘네는. 꼭 그래. 저 내가 먼저 막 제 절대 안 해요. 얘네는. 맞아. 나도 내가 막 겸손 떤다고. 내가 한국에서 일만 하다가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얼마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럼 뭐 그래도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니? 이러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치를 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서치하셔야 될까요? 근데 보통 구글에 자기 잡 이름 치고 샐러리 치면 나오긴 하거든요. 뭐 런던 얘를- 꼭 쓰셔야 돼요. 맞아. 런던에서 일하시는 거면. 런던이랑 그냥 다른 외곽이랑 또 달라가지고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디지털 디자이너, 런던, 뭐 샐러리, 샐러리. 에버리지 샐러리 뭐 이렇게 치면요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요. 네. 구글 다 있습니다. 뭐든 다 있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이트들 보면 이제 미들웨이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니어, 시니어 그때마다 다른 또 샐러리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글라스도어라고 거기 들어가도 보통 다 떠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구글링 해도 되고 아니면 가끔씩 그 리크루트먼트 에이전시에서 자기네들끼리 그 리서치를 해요. 설문조사를 다 받아서 자기네들끼리 연봉 에버리지를 다 정해서 보내줄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서치하실 필요가 없을 경우가 있는데 그 잡 애드버타이즈 보면 거기다 적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잡 네. 디스크립션에 우리는 어느 정도 줄 거다. 이 네. 잡은 어떤 정도 줄 거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도 솔직히 네고시에이션 가능하거든요. 더 높게 불러도 돼요. 더 높게 거기서. 불러도 네. 되고 자기가 이거 다 디스크립션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부르셔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서도 돼 네. 상관없는 거여가지고 얘네는 근데 높게 부른다고 막 자르거나 이런 거라기보단 뭔가 얘네는 너무 높으면 이거까지는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지. 맞아. 네. 조금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고가 가능하다는 점 그런 네.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클라스도어는 또 샐러리도 알 수 있겠지만 그 회사 리뷰 같은 네. 것들을 볼 수 있죠. 한국에 또 뭐 있지 않나요? 뭐 있었는데 요즘에 아. 어쩌고 거기 되게 좋더라고요. 글라스도어처럼 그 리뷰 다 나와 있고 인터뷰 과정도 있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맞아. 회사 탭을 가면 이 회사의 인터뷰는 어떻게 봤다. 뭐 디클라인 했다. 뭐 어쩌고 다 나와 있는데 나는 인터뷰 끝나고 회사 붙자마자 HR 부서에서 그러더라. 글라스도어에 글 좀 하나 써줄 수 있겠니? 그런 식으로 IT 회사가 약간 그런 거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리뷰 같은 거. 많이 네. 쓰다 보니까 글라스도어에서는 이런 뭐 샐러리뿐만 아니라 회사 리뷰 같은 것들도 좀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봉 미리 서치해 보시고 네. 한국에서도 심심하시면 한번 크게 불러보세요. 크게 불러봐. 사람은 크게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얘가 이만큼 불렀는데 아니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만큼 불렀지? 막 이럴 수도 있죠. 맞아. 네. 그럴 수도 있어. 요렇게 비자란다. 연봉 잠깐 어떻게 서치하시는지 이런 것도 잠깐 알려드렸어요. 네. 오늘 이것저것 이야기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이야기했지? 인터뷰랑 비자랑 연봉 이야기했죠. 엄청 많이 했죠. 네. 근데 기억이 이제 점점 새록새록 나네요. 현재진행형. 네, YS는 진짜 현대진행형인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진행형인데 네. 어때요? 지금 마음 심정이? 그냥 일부 같아요. 삶의 일부. 인터뷰가 삶의 일부야. 너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지? 런던에서 일하다 보면 헤드헌터들이 연락이 계속 와요. 맞다. 꾸준히 와요. 메일로도 오고 전화도 지금 계속 오는데 안 받고 있고. 왜냐면 그러니까 리크루트 에이전시는 이제 안 통하는 게 걔네가 비자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가 중간에 껴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랑은 좀 힘들어요. 영상 쪽이기도 하고 이래서 다른 잡은 헤드헌터로 통해서 비자 받으면서 간 경우들이 봤어요. 블로그에서 네이버 블로그에서. 근데
영상 쪽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항상 에이전시가 중간에 껴있어서 비자 얘기하면 뭐 그런 게 많아서 맞아. 에이전시는 다 까고 있고요. 아예 회사랑 직접 컨택트하면서 인터뷰 보고 메일 주고받고 하는데 네. 뭐 그렇네요. 힘들겠다. 힘들어요. 이게 저희 회사 진짜 바쁘잖아요. 점심시간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전화 인터뷰 봐야 되는데 스타벅스 가서 옆에서 계속 마키아토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전화 면접 보고 네. 아프다 뻥치고 이번에 면접 보러 갔었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쫄았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병원 간다고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저 혼자 맨날 바쁜 것 같아. 저 맨날 야근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야,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막 일부러 막 아침에 나 밤새 토해서 못 가겠다고 하루 종일 씩해서 못 갔다고 얘기하고 면접 보러 갔다가 다음날 애들이 너 괜찮니? 말하는데 괜찮아. 아픈 척 해야 돼. 아픈 척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막 아티클 얼마 전에 읽어봤는데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네. 가는 적도 있었고 예전에 나도 회사에서 어떤 친구가 갑자기 그만둔대. 생각해보니까 얘가 요즘 집에서 일한다는 재택근무 한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아파가지고 회사 몇 번 안 오는 적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애가. 저 전 회사는 이것보다 지금 회사보다 덜 바빴잖아요. 전 그래서 뭐라고 하고 나갔냐면 점심시간에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센트럴에서 밥 먹고 2시간만 빼고 오겠다고 이러고 가서 인터뷰하고 오고 고모가 오셨다고. 가족들 다 나와. 가족 다 나오고 한 3시쯤에 나 병원 가야 된다고 하고 나가고. 진짜 야, 이 온갖 네. 거짓말들을 다 해가면서 네.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나도 뭐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왠지. 근데 눈치들 다 채요. 그래. 슬금. 네.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만 몰랐던 것 같아. 나만 몰랐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자주 빠지면 그래 맞다. 그렇겠다. 언젠가도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곧? 곧? 아직까지는 이 계획은 없습니다만 언제 또 이런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네. YC 경험 꼭꼭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몇 화죠 지금 5화죠. 5화 또 이렇게 저희 수다반 정보 공유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힘드네요. 이게 2개를 연속으로 녹음하다 보니까 말하면서 정신이 나가지 않아요? 약간 말하면서 존아웃이 돼. 다른 청취자분들은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다음부터는 짬뽕 먹으러 가야 돼요. 저희 이거 끝나고 짬뽕 먹으러 갑니다. 저희 한국이란다. 영국에서도 한국식 중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오늘 탕수육이랑 짬뽕이랑 짜장면 먹으러 가야겠죠. 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챙겨 드시길 바래요. 나 대신 좀 치킨 좀 많이 먹어줘 제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발 치킨 먹고 싶다. 쫄면 먹고 싶다. 감자탕.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너무 잡담 더 하지 말고 잠깐 이제 끊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런던 외노골즈 팟캐스트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를 아시는 분들은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데 facebook.com 런던워커스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페이지에 글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중히 모아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계정은 런던워커스고요. 런던 외노골드로 또 검색하시면 쉽게 저희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짬뽕 먹으러 가서 그것도 찍고 탕수육도 올릴 테니까 저희 일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저희 그러면 SNS 채널들도 이렇게 홍보 다 했고 마무리 멘트 좀 다 한 것 같으니 여기서 빠이빠이 하고 저희는 짬뽕이랑 짜장면 먹으러 가야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녹음 계속 옆에서 지켜봐주신 제이 씨랑 B 씨한테도 저희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좋으셨어요?
네,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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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함께 다 4명이서 모여가지고 녹음하게 네.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인내심 있게 들어주신 모든 정치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당신이 알고 싶은 런던 취업과 런던 생활. 굉장히 주관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런던 웨너걸스.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제발. 딴따단.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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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 짬뽕, 짬뽕. 탕수육. Thanks for listening to London Workers. For more information, visit facebook.com/LondonWorkers. This podcast contains highly subjective point of view of everything. This means 굉장히 주관적이란 말입니다. Please stay tuned for next episode.